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련 법령 첫 번째 법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농품법은 우리 관련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기도 하고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10문항, 또 우리 3회 때는 9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에서 10개 일단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자, 이 총칙 부분은요. 자, 보편적으로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던 게 보통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3회 시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총칙 쪽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제 문항 자체는요. 우리 용어 정의 문제 항상 잘 나옵니다.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1회 때, 3회 때 두 번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즉 1회, 2회, 3회 모두 출제가 된 것이 바로 우리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우리 품질관리 심의가 있죠. 자, 그 심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직무에 관련돼서 물어봤던 게 보통들 우리 1회 때, 3회 때가 나오고요. 2회 때는 우리 설치, 즉 구성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던 이야기죠. 그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에 관련된 파트는 1회부터 3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테마다. 또 용어정의는 여러분 어느 법이든 간에 용어정의 쪽은 항상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용어에 관련된 파트는 한 문항 출제가 된다고 잡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농품법에서 나와 있는 목적사항을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의 목적에 관련된 내용도 한 번씩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가로를 넣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목적의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목적이 아닌 것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목적에 관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죠? 우리 소비자 보호 또 농업인 즉 농업인의 소득 증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자,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소비자 보호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은 자,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나오고요. 또 소비자 보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생산자 쪽하고 소비자 쪽에 같은 보호를 염두에 두는 것이죠. 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나오죠. 자, 수단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안전성하고 상품성이라는 말 나오죠. 농산물의 안전성 자, 내지는 어떤 상품성입니다. 자,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상품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자,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도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 한마디로 공정거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죠? 우리 농산물의 품질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 이게 가장 기본 포인트입니다. 이런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상품성을 확보하고 또 공정한 또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품질관리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관리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 상품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목적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용어정의 나오죠. 자, 수산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수산물에 관한 기본 개념은 자, 우리 수산업이나 어촌발전 기본법이 있죠. 그래서 일명 우리 기본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자, 그 기본법 내용을 따르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이다. 자, 어업활동으로 자, 생산되는 그런 산물을 의미합니다.
대신 자, 거기 단서가 나오죠. 자, 우리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소금은 재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물인데 수산물 개념에는 자, 소금은 재배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라는 것은 우리 어업활동에 따른 산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소금은 재배다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수산업이 나옵니다. 자, 수산업에 관한 것은 보통 4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산업은 4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수산업은 4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어업이 나옵니다. 어업.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획물 운반업이 나옵니다. 어획물 운반업.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산물에 관련해서 가공업입니다. 자, 수산물 가공업도 우리 수산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한 가지는 자, 수산물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자, 그래서 우리 수산업이라고 하는 자,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수산업 속에는 어업도 들어가고 또 어획물 운반업, 자, 또 수산물 가공업, 또 수산물 유통업입니다. 이게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수산업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업입니다. 자, 어업 개념에 관련된 문제이죠. 자, 어업이라는 것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그리고 채취 그리고 양식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어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 개념입니다. 여기는 수산 동식물입니다. 자, 수산 동식물을 자, 우리 일반적으로 포획한다. 자, 또는 채취한다. 자, 플러스 양식도 들어갑니다. 자, 간간히 어업의 개념 속에 수산 동식물을 우리가 포획 채취만 들어갈 뿐 양식은 재배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양식도 포함이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여러분들 소금을 생산한다 나와 있죠. 자,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 어업 개념에는 소금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산업도 들어갑니다. 소금 생산도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수산물 개념을 정리하면서 어업활동에서 산물, 어업활동으로 나오는 산물을 수산물이 한다겠죠. 수산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수산 동식물에 관련된 내용들, 또 양식, 그리고 소금도 들어갈 수 있지만 수산물 개념에서는 이 소금 부분은 재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업 개념에는 소금 생산도 들어가겠죠. 어업에는 소금 생산 들어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수산물 개념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산물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업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업에는 기본적으로 소금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산물 개념에는 소금은 재배된다.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획물 운반업에 관한 거 이제 여기서 뭐 운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 나온 것처럼 어획물 운반업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양육지죠. 양육지 보통들 선박에서 우리 육상까지 운송해 가는 그래서 육상 부분을 양육지. 그런데 이런 게까지 운반하는 것이 어획물 운반업. 자, 수산물 가공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수산물, 수산 동식물, 소금 등을 재료 또는 원료를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죠. 일종의 이제 가공한 업을 말합니다. 자, 유통업이라는 것은 자, 말하자면 보관, 배송, 포장 그리고 뭐 우리 일반적인 유통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수산물 유통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수산업의 종류 4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어업,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이렇게 4가지가 일단 수산업에 들어간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자, 그 시행령 규정이 나오죠. 자, 시행령 규정을 보게 되면 수산업 범위해 가지고 나오는데 자, 어업이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시면 해면 어업이나 내수면 어업이 나오네요. 또 해수 양식 어업, 담수 양식 어업. 자, 보통 이제 담수라 하면 여러분들 우리 육지에 있는 그런 물입니다. 육지에 있는데 약간의 염분이 있는 육지 내에 있는 우리 뭐 일종의 물들이 육지에 호수같이 있는 그런 물이 있죠. 그런 물들을 보통 우리가 담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담수입니다. 해수는 먼저 바닷물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소금, 그리고 수산 종자 생산업, 관상어 양식업 등이 들어갑니다. 일단 어업에는
해면이든 내수면이든 또 우리 해수든 담수든 그죠? 그리고 소금 또 정자 생산 관상어 양식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어획물 운반업이 나옵니다. 어획물 운반업, 수산물 가공업이 보이고요. 그래서 유통업이 보이죠. 유통업은 판매 그리고 운송 보관업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통업 종류 하나 좀 체킹합시다. 유통업은 여러분들 세 가지 것. 아까 말처럼 우리가 배송도 하고 포장도 하는 약이죠. 그건 바로 판매를 위한 것이죠. 유통업은 판매업 또는 운송업도 들어갑니다. 운송업. 어획물 운반업 어떻게 어획물은 바로 배에서 잡아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수산물 유통업은 이제 가공된 그런 수산물 같은 거 전부 다 유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 운송업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보관업도 들어간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유통업 속에는 판매업, 운송업, 보관업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돈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정리할 것. 자, 생산자 단체입니다. 우리 1회 때 한번 출제가 됐죠. 1회 때 생산자 단체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 나와 있죠. 자, 거기 3조 4호 그리고 수산업 5촌발전 기본법 3조 5의 생산자 단체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기본법상 생산자 단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 아마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 수산업 협동조합 보이죠? 그래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생산자 단체는 첫 번째 수산업 협동조합이 들어갑니다. 그죠? 수산업 협동조합은 생산자로 본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한 가지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보이죠? 협동조합 중앙회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여기죠? 전문 생산자 조직이다. 자, 여러분 전문 생산 조직은 기본적으로 생산자들 몇 명 이상이 형성된 법인이죠. 5명 이상이 모여서 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생산자 조직은 생산자 5명 이상이 결성한 것이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전문 생산자 조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서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게 두 가지가 보이죠. 자, 보시면 자, 우리 영어 조합법인 보이죠? 영농하고 영어인데 영어 조합법인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점들 우리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오죠. 자, 거기 따르면 어회사 법인이 보입니다. 어회사 법인 두 가지입니다. 자, 앞부분 여러분 우리 농산물에 관한 거니까 일단 농산물은 제끼시고요. 그래서 영농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농산물에 관련된 것이고 수산물에 관련된 것은 우리 영어 조합법인 영어입니다. 그리고 어회사 법인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생산자 단체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은 중앙회 또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전문 유통인 조직이다. 그러면 틀린 질문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전문 유통인 조직 생산자 단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문 생산자 조직이 들어간다. 전문 생산자 조직은 일단 몇 명 이상이죠? 5명 이상이고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울러서 이 두 가지 영어조합 법인이나 내지는 어회사 법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죠. 그 지원하는 법률인데요. 이 두 가지 단체도 생산자 단체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수산업 협동조합, 전문 생산자 조직, 영어조합법인, 어회사 법인입니다. 자, 이 생산자는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용어적에는 꼼꼼하게 하나씩 보고 어떤 게 이제 바꿀 수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류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도요. 간간히 가로넣기를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각 단계이지요. 간단해서 물류 표준화한 것은 우리 물류의 각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운송 나오죠. 보관 그리고 하역, 하역은 뭐 여러분들 짐을 내리는 것. 자, 그리고 포장입니다. 이런 각 단계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입니다. 자, 거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자, 기기, 용기, 자, 기기나 내지는 용기입니다. 자, 또는 설비 나오죠. 설비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까지 들어가요. 이 정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각 단계에서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각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뭐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표준화란 말의 의미는 자, 규격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적으로 규격화를 시키겠다. 일정한 규격으로 규격화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문제이죠. 여기서 규격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호환성하고 연계성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물류 표준의 가장 기본 특징, 이 규격화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호환성입니다. 호환성은 서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아울러서 연계성이죠. 호환성하고 연계성을 일종의 이제 원활히 한다, 증가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로넣기 물어본다면 보통은 뭐 규격화라든지 또는 호환성이라든지 또 연계성 이런 것을 가로넣기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물류 표준화 개념에서는 바로 호환성, 연계성, 규격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개념상에서 이걸 써놓고 이것을 물류 규격화라고 한다. 그러면서 일단 용어는 정확하게 법에 써진 용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류 규격화가 아니고 물류 표준화입니다. 물류 표준화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자, 이력 추적관리가 나오죠. 이력 추적관리입니다. 자, 우리 본 내용은 또 우리 바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력 추적관리,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이력을 추적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자,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을 추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력 추적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바로 우리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여기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기록 관리의 의미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방안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이력을 추적하여 즉 생산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가 또 여기서 운송 내지 판매 등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어떤 원인점이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력 추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력 추적 관리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자, 또 7번째 여러분 지리적 표시입니다. 자, 지리적 표시라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우리 수산물이나 수산 가공품입니다. 자,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지리적 표시는 우리 수산물이라든가 내지는 그 가공품이거든요. 자, 가공품의 명성, 내지는 특징 등입니다. 특징 등이 자, 본질적으로입니다.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명성, 특징 등이 자, 보시면 본질적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그 지역적인 바로 특정이지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입니다. 여기에 기인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될 때는 그 지리, 즉 다시 말해서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표시하는 것. 이게 보통 지리적 표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산물, 수산공품 등이 명성 특징입니다. 본질적입니다. 본질적. 자,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 거기 생산됐음을 표시하는 것.
보통 지리적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사람들 뭐 완도 김 이런다든가요. 또 뭐 거창 사과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에 긴데 가지고 그 지리적 특성하고 연계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연계돼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다. 알겠죠? 여기 문제상에서 간간히 본질적입니다. 가로놓기 나옵니다. 또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그리고 가공되었음을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생산, 제조, 가공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여러분들 동음 이의어라고 나와 있죠. 자, 지적 표시인데 동음 이의어입니다. 자, 지리적 표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 저는 3회 때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념만 잘 아셔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동음입니다. 동음은 발음은 같다는 이야기죠. 발음은 같다는 얘기. 이의어란 뭐죠? 이의어는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발음만 같을 뿐이지 같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음 이어는 그래서 보시면 지적 표시인데 타인의 지적 표시하고 발음은 같다 나와 있죠. 자, 음입니다. 보시면 동음이기 때문에 타인의 지리적 표시하고 발음은 같다. 발음은 같다 나와 있죠.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같은 지적 표시일까요? 이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자, 같은 그런 표시를 의미한다. 자, 같은 표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3회 때 틀리게 나온 거죠. 자, 보시면 일반점들 타인의 지적 표시하고 발음은 같고 또 해당 지역이 같은 둘 다 같으면 동음 이어가 아니죠. 이의어라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곧 이 말이 의미는 해당 지역이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그러한 표시, 그러한 지적 표시를 동음 이의어 지리적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3회 때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죠. 같은이 아니고 다른, 알겠죠? 다른 지적 표시를 의미합니다. 자, 그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또 지리적 표시권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어떤 배타적 권한을 의미하겠죠. 지리적 표시권이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 여러분들 특징은 배타적 권한이다. 하나 정도 받으시면 되겠죠. 9번째, 우리 지리적 표시권이라고 나오는 것. 이것은 이제 지적 표시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 어떤 지적 재산권이다. 자, 배타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권한이고, 아울러서 지적 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지적 표시권입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10번째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나오죠. 여러분들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입니다. 자, 이 부분도 개념을 물어볼 때요. 뭐 가로넣기를 좀 대비하시면 되겠죠. 일단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은 인공적입니다. 그죠? 인공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의도, 즉 유전자를 분리 제조하면 나오죠.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로 만드는 거죠? 자, 본인들이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농산물입니다. 자,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그런 농수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특징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인공적으로 이 가로넣기 대비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 인공적입니다. 유전자 분리 재조합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의도한 특성인데 우리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살짝 바꾼다는 이야기죠. 의도하지 아니한 특성이다. 자, 의도하지 아니한 특성이다. 이렇게 넣으면 이거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용어에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딱 쳐다볼 부분들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적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틀린 점이 되겠죠. 자연적이 아니고 인공적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것이죠. 의도하지 아니한 특성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11번입니다. 유해물질입니다. 그러면 유해물질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우리 말의 의미 자체는 유해물질은 우리 해로운 우리 사람이나 인체 즉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할 것이고 이런 유해물질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입니까? 총리령입니까? 총리령입니다. 이거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대통령령 하면 틀려요. 총리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리령에 정하는 유해물질 쭉 나오죠. 거기 보시면 농약이다. 또는 중금속, 또는 항생물질,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병원성 미생물, 그리고 생물 독소, 방사능, 그리고 기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총리에 적어놓은 유해물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내용적인 문제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하나 예시 가지고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해물질은 환경호르몬입니다. 환경호르몬은 유해물질에 나와 있지 아니하죠. 환경호르몬 들어가면 틀리다. 하나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유해물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약이나 중금속, 또 우리 미생물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생물 독소 전부 다 유해물질에 들어갑니다. 환경호르몬은 나와 있지 아니하다. 알겠죠? 그것도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수산가공품이 나오죠. 자, 수산가공품 개념도 하나 정리할 것이 일반적으로 수산물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 비율 또는 성분 함량 등 기준에 따라서 가공한 것이 나오죠. 성분 함량이나 내지는 기본적으로 사용 비율, 그래서 가공한 것을 수산가공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산가공품에 관련돼 가지고 그 기준점이 여러분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행령에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품의 기본적 기준점에 관련된 내용 세 가지 걸 정돈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수산가공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산물을 원료 재료로 몇 퍼센트 이상 나오죠?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50% 넘게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산물에 관련돼 가지고 그 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가지고 자, 50% 넘게 초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 수산가공품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수산가공품이지 수산물에 관련된 원료 재료가 50% 넘지 아니하면 수산가공품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가공품이겠죠. 자, 그걸 원료 또는 재료 해가지고 50% 넘게 해서 2차 가공한 그 제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우리 여기서 만들어진 수산가공품입니다. 자, 가공품을 역시 원료로 사용해 가지고 50% 초과한다는 이야기죠. 초과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2차 이상 가공품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어서 또 가공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원료로 해가지고 또 만드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산 가공품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혼합돼 있는 경우입니다. 자, 혼합돼 있다는 것은 거기 보시면 수산물이나 농산물, 기타 가공품 등이 서로 간에 혼합돼 있다는 이야기죠. 함량을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수산물에 관련된 비용, 자, 우리 수산물이나
기타 수산물 가공품에 관련된 우리 비중 함량하고 또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이 나오겠죠. 농산물 등입니다. 자, 거기에 관한 비중이 어디가 더 커야 되겠죠? 당연히 수산물 등이 더 커야 되겠죠. 수산물 더 큰 것.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수산 가공품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관한 재료 원료가 50% 초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가공품을 가지고 역시 50%를 넘게 만든 2차 이상의 가공품도 수산 가공품입니다. 또 우리 혼합되어 있다. 수산물 등, 다시 말해 수산물이나 기타 가공품하고 농산물 등입니다. 임산물, 축산물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런 가공품이 역시 혼합되어 있을 때 어디에 비중이 더 커져? 우리 수산물 등의 함량 비율이 더 높을 때, 이럴 때 수산 가공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우리 어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수산업 얼청 정의 나와 있죠? 어빈 개념도 중요하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 어인이 보이네요. 13번째입니다. 자,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업을 경영하거나 내지는 어업을 경영을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 자연 증발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업인이 되기 위해서 기준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 연간 판매액이 되겠죠.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이라고 나오죠? 자, 12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자, 120만 원 이상이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입니다. 1년 중에서 며칠 이상 어업에 종사하죠? 60일 이상입니다. 1년 중에서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어업인이 되기 위한 기준점에서는 세 번째, 자, 영어조합법인, 또 어업회사 법인 나오죠. 자, 이건 여러분들 같이 묶어서 봐버립시다. 영어조합법인, 자, 또는 어업회사 법인입니다.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봤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다는 이야기죠. 고용돼 가지고요. 그래서 1년 이상 자, 계속입니다. 계속 고용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업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포인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다. 기억해 두시고, 또 1년 중에서 며칠 이상이죠? 60일 이상. 자, 그리고 우리 생산자 단체, 즉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 법인에서 몇 년 이상이죠? 1년 이상입니다. 이 세 개 포인트 잡아주세요. 그래서 어업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 기준입니다. 어업인에 관한 기본적 기준에서 120만 원 이상 연간이죠. 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합니다. 또 우리 법인이죠. 영어조합 법인은 어업회사 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이게 기본점들, 어업인에 관한 기본적 기준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어업 경영체가 나오는데요. 어업 경영체는 여러분 어업인, 자, 플러스 뭘 말하죠? 우리 어업 법인을 말합니다. 어업인이나 어업 법인을 어업 경영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또 어촌이 나옵니다. 어촌은 자,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인데요. 보시면 읍면지역, 또 동지역 중에서 상업이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그런 지역을 어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개념은 우리 앞에서 봤었죠? 그죠? 그래서 수산업 활동에서 생산된 산물을 말합니다. 자, 수산자원이 있고요. 어장이 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적인을 정리를 드렸고요. 용어 쪽에 관한 문제는 일단 한 문항은 출제가 된다고 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